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리 씨를 그녀의 아파트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2년 만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30대 남성이 델리 가게 직원을 무참히 폭행하는 끔찍한 영상이 CCTV에 잡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퀸즈 YWCA가 오는 28일 창립 46주년 기념 기금 모금 갈라를 개최합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결국 맨하탄 세컨애비뉴 지하철 연장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리를 그녀의 아파트에서 무참히 피살한 범인이 2년 만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30대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리 씨를 잔인하게 죽인 범인 아사마드 네 씨가 18일 맨하탄 형사법원에서 리 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30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네 씨는 30년형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아사마드 네 씨는 크리스티나 유나리 씨의 뒤를 밟아 그녀의 아파트 건물 안까지 진입한 뒤 자택 욕조에서 리 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렀습니다. 리 씨는 욕실에서 가슴과 목에 무려 40여 차례나 난자당한 채 숨져 있었습니다. 한편 27세 아사마드 네 씨는 당시 노숙자로 리 씨를 살해하기 전에도 차이나타운 지하철역 근처에서 60대 노인을 폭행하는 등 4차례 경찰에 체포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하탄 검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리 씨의 생명을 앗아간 네 씨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됐다며 이 비극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리 씨의 유가족과 그의 커뮤니티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이 델리 가게 직원을 무참히 폭행하는 끔찍한 영상이 CCTV에 잡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20분쯤 퀸즈 우드사이드 64가와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델리에서 65세 직원을 무참히 폭행한 30대 용의자의 난폭한 모습이 가게 CCTV에 잡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초록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용의자는 델리 직원과 부딪히자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용의자는 주먹으로 수차례 직원을 때리고 바닥으로 쓰러뜨립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용의자는 직원을 번쩍 들어서 내던졌다가 발로 얼굴을 차기 시작합니다. 피해 직원은 세 번째 발길질에 정신을 잃습니다. 용의자는 정신을 잃은 직원 얼굴을 발로 7번이나 더 찹니다. 용의자는 돌아섰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발로 그의 머리를 3번을 또 찹니다. 피해 직원은 엘머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뇌출혈로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초록색 머리의 용의자를 단번에 알아보고 이상 행동들로 항상 밤늦게 동네를 배회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퀸즈 YWCA가 오는 28일 창립 46주년 기념 기금 모금 갈라를 개최합니다. 퀸즈와이는 올여름부터 새롭게 론칭할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을 위한 모금에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YWCA가 오는 28일 퀸즈 테라스 온 더 팍에서 46주년 기념 갈라를 인스파이어, 인커레지, 임파이어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김은경 사무총장은 이번 갈라는 다가오는 7월부터 론칭하는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YT인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학생들이 리더십을 키우고 민간 외교와 정책, 입법 절차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미리 좀 알아서 이들이 좀 커졌을 때라든가 보이스 아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그 responsibility도 잘 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도 잘 ask할 수 있도록 이들의 그 리더십을 키워주고 싶은 거죠. 여름 동안에 이제 봉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참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저희들이 이 친구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커넥션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와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퀸즈와이의 저력은 멤버들의 헌신에 있다며 YWCA의 설립 목적대로 인종차별을 퇴치하고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일에 더 많은 멤버들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멤버가 아니더라도 퀸즈 YWCA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 함께 일할 좋은 분들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Y가 추구하는 저희 미션, Eliminating Racism, 그리고 Empowering Women,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존중과 평등을 위해서 애쓰는 그거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퀸즈 YWCA에 늘 오시지 않으셔도 그냥 멀리서라도 그냥 멤버십 들어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일 잘해라. 나도 그 Y의 한 사람이다. 내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너네 일 잘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저로서는 그게 큰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350여 명의 멤버들이 퀸즈 YWCA에 가입돼 있으며 노인과 성인, 청소년, 아동 등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Q라인을 이스트 할렘까지 연장하는 세컨애비뉴 전철 연장 공사가 혼잡세 시행 연기의 여파로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MTA의 세컨애비뉴 전철 연장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제이미 토레스 스프링거 MTA 건축개발부 회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컨애비뉴 전철 연장 공사를 중단했다며 당분간 기타 여러 공사를 중단하고 필수적인 보수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세컨애비뉴 전철 연장 공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직접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캐시 호컬 주지사가 교통 혼잡세 시행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뒤 MTA는 예정되어 있던 수입원이 사라진 탓에 수많은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거나 철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초 세컨애비뉴 전철 연장 계획은 뉴욕주 대중교통 형평성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완공 시 매일 10만 명의 추가 승객을 모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MTA는 다음 주 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혼잡세 수익에 의존하는 모든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한 후 추가적인 건설 계획 중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공공수영장 개발에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공원국은 18일 렛츠 스임 NIC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5년간 뉴욕시 공공수영장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영장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1970년대 이래로 뉴욕시 수영장 시설 개선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공수영장은 많은 뉴요커들이 함께 더위를 물리치고 수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최고의 장소라며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욱 잦아지고 심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수영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간다고 말했습니다. 렛츠 스임 NIC 조례안은 39개 수영장에 필요한 펀딩을 지원해 2개의 새로운 실내 수영장이 건설되고 3개의 수영장을 재개발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또 10억 달러 중 8,500만 달러는 노후화되고 있는 수영장 시설의 보수공사에 투입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퀸즈 키세나 공원에서 13세 소녀를 강간한 용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녹화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퀸즈 키세나 공원에서 10대 학생 2명을 칼로 위협하고 그중 13세 소년을 성폭행한 남성이 법원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25세 에콰도르 출신 난민 크리스티안 지오바니 잉가랜디는 강간, 강도, 납치, 아동복지 위협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잉가랜디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약물 복용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은 범죄는 처음이라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잉가랜디는 자신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
두 10대 학생에게 재갈을 물렸다고 시인했으며 범행 장면을 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잉가랜드는 7월 1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며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대 25년형을 복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한편 잉가랜드는 2021년 텍사스 국경을 넘어 에콰도르에서 뉴욕으로 망명한 난민으로 2명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잉가랜드는 퀸즈 키세나 공원에서 10대 학생 2명을 위협해 이들을 나무에 묶은 뒤 이들 중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두 학생은 학교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잉가랜드는 18일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욕시경 존첼 순찰대장은 공포에 떨면서도 용감하게 수사를 도운 두 학생과 용의자를 목격해 체포에 도움을 준 공동체 덕분에 이 사람을 거리에서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버스 전용차로 침범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합니다. 17일 MTA는 이번 주부터 맨하탄,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지역 14개 버스 노선 623대 버스에서 자동 카메라 단속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의 불법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 탓에 버스 운행 속도가 느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뉴욕시 버스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8.1마일로 2019년 이후 가장 느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 카메라 단속 기술이 탑재된 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를 막아선 차량, 버스 전용 차로에 이중 주차한 차량,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차량 등의 실시간으로 티켓을 자동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첫 60일 동안은 위반 차량의 경고만 발송이 되며 이후부터는 첫 위반 시 $50, 이후 상습 위반자에게는 최대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TA는 단속 카메라가 활성화되면 평균적으로 버스 전용 차로 위 버스 운행 속도가 5% 빨라지고 충돌 사고는 20% 감소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은 5에서 10%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복지 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이번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의회 예산처는 18일 발표한 2024-2034 예산 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1조 9천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지급 시기가 늦춰진 것에 따른 영향을 제외할 경우 재정적자는 2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7%에 달하는 규모인데 지난 2월 CBO 예상치보다 4천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몇 달 사이 지출은 더욱 늘어났는데 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출 증가는 사회보장, 의료보험, 이자 등 관련 복지 혜택이 늘어난 탓인데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CBO는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 적자가 꾸준히 확대돼 2034 회계연도에는 2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 팍스뉴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48% 응답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팍스뉴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선 것도 처음입니다. 팍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더 힐은 트럼프의 중범죄 유죄 판결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당층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9%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2%포인트 차이로 앞섰던 것에 비하면 11%포인트나 수치가 변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공화당 여론조사원 데런 쇼는 바이든은 여성과 노인층 지지율이 증가했는데 2020년부터 젊은 유권자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지가 많이 감소했음에도 영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기부금 모금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올해 1분기까지 고액 기부자들은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마켓워치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거액의 기부금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치 자금 흐름으로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 오픈 시크릿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정치 기부금 모금액은 총 1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단체가 이번 선거 시즌에 집계한 결과 상위 10명의 고액 기부자는 3월 말까지 각각 1,400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람은 미국 32 억만장자 제프 야스와 그의 부인으로 총 7천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야스 부부의 기부금은 대부분 보수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PAC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최대 부호로 알려진 야스는 무역회사 서스퀘하나 인터내셔널 그룹 공동 창립자로 틱톡 초기 투자자이면서 주주입니다. 일각에선 틱톡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회사 시타델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켄 그리핀, 링크트인 공동 창립자이자 벤처 캐피탈 그레이록 파트너의 리드 호프먼 등이 공화당 지지단체나 정치활동위원회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SNS 마케팅과 크리에이터 시장이 정점을 찍은 후 하향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자는커녕 간신히 생활하는 인플루언서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SNS 컨텐츠로 돈을 벌던 인플루언서들의 생활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플랫폼 회사는 조회수에 비례해 지불하던 보상을 줄이고 기업들도 SNS 마케팅 비용을 점차 까다롭게 지급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NS 마케팅 대행사 네올리치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만 달러 이상 번 SNS 크리에이터는 전체 13%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크리에이터 중 48%의 연평균 수입은 15,000달러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기업들이 SNS에 쏟아붓던 예산을 줄인 것도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 수익 정산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SJ의 분석입니다. 인스타그램은 10,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이 한 개의 컨텐츠에서 1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을 때 보상한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유튜브도 지난해부터 구독자 1,000명 이상 90일간 쇼츠 한 건당 조회수 1,000만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광고 수익의 45%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SNS 플랫폼을 활용해 돈을 버는 사람은 전 세계 5천만 명 정도라며 앞으로 5년간 SNS 크리에이터 수는 연평균 10에서 20%씩 증가하고 그만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X가 미국인이 뉴스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사실상 유일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2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X 이용자 59%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정치 혹은 정치적 이슈를 따라가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주요한 이유와 부수적 이유를 합한 수치이며 조사는 지난 3월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X 다음으로는 틱톡 36%, 페이스북 26%, 인스타그램 26% 순이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대부분의 X 이용자는 뉴스를 따라잡는 것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답을 했으며 약 절반은 정기적으로 뉴스를 받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정치 외의 다른 주제로 폭을 넓혀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뉴스 자체를 보는 것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인지 물었을 때 X 이용자 6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주요한 뉴스 공급처는 아직 전통 언론과 언론인이 맡고 있습니다. X 이용자 80%가 언론과 언론인으로부터 뉴스를 얻는다고 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에선 65% 이상이 같은 답을 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을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뉴멕시코주 사우스포크와 솔트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500여 가구가 소실됐고 8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2명이 숨졌습니다. 연방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관련법을 개정해 여성도 당국의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전문기관 에너지연구소가 컨설팅 업체 KPMG와 20일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에너지 사용, 산업 공정, 소각과 메탄 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처음으로 40기가톤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전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거주 자택을 제외하고 투자 가능 재산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백만장자들이 2023년 말 현재 750만 명으로 1년 만에 6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지구촌에서도 가장 많은 백만장자들이 살고 있으며 해마다 상당한 재산을 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골프 전설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맨플리트 상을 수여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게임을 팬들이 직접 즐길 수 있게 하는 대규모 체험형 매장 2곳을 텍사스주와 펜실베니아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붐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엔비디아는 18일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에 달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